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라이퍼텍에서 나온 베이비2입니다. 베이비2. 베이비1이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야, 사운드 좋다라고 호평을 받아서 이 베이비2가 한국인을 위해서만 런칭한 마지막 유선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이제 블루투스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워낙에 블루투스 음질도 이제는 유선을 넘어서기까지는 못한다고 해도 유선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이 유선 시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모든 업계들이. 특히 중국이 가장 그것에 민감하겠죠. 그래서 이 베이비2가 어떻게 보면 이 라이퍼텍, 실력 있는 제조회사 라이퍼텍의 마지막 유선 이어폰인 어떤 팬 서비스 차원의, 가격은 한 72,000원에 그 DK 카페 공동구매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저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DK 프로듀서를.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공동구매해서 한 2, 3만원 더 싸게 산 거죠. 정가는 9만원 중반 정도. 그래서 전 72,000원에 샀으니까 2만원 더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선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애써서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물은 되게 단촐해요. 열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파우치가 돼 있고, 파우치 안에는 이렇게 그 폼팁하고 실리콘 팁 들어 있고요. 이어 가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라이퍼텍 그 베이비2를 처음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게 됐냐면요. 사실 제가 돈이 남아돌아서 무조건 이어폰 모으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그 블루투스 중에서 이 탭이죠, 탭이. 블루투스 탭이, 라이퍼텍 탭이를 너무너무 인상 깊게 잘 들어서 이 라이퍼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그 블루투스 제품 중에서는 제나이저의 모템덤 트루와이스죠. 이거 1, 2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이건 2입니다. 1은 아시는 분 제가 드렸고요. 2는 지금 현재 제가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거의 40만원이 넘는 그런, 현재 가격은 아무리 세일한다 그래도 얘도 30만원 이하로는 살 수 없습니다. 40만원대에 육박하는 최고 고가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8만원대, 10만원 이하로 과연 어느 정도의 음질을 따라가느냐, 굉장히 궁금했었고, 당시에는. 그리고 역시나 DK 카페에 DK님 추천에 의해서 이걸 사게 됐는데, 그 매력적인 음색과 굉장히 투명해요, 소리가. 그리고 굉장히 그 섬세하게 음을 분리도 있게 들려주는, 아마 이제 베이스가 많지 않아서 더 그게 제게 잘 들렸겠죠. 굉장히 소리가 좋다라는 느낌. 분석을, 블루투스 음질에서 이것저것 분석적인 음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긴 한데, 저는 당시에 이 라이퍼텍 탭을 듣고 나서 블루투스 소리가 이렇게 청명하고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도 선물로 이 라이퍼텍 탭을 한 몇 개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이 라이퍼텍에서 유선을 낸다면 어떤 느낌일까? 아주 저는 이제 고가 이어폰은 안 사는 주의인데, 그래도 한 10만원대 미만까지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퍼텍 베이비2를 샀고요. 제가 이거를 순정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값어치가 그다지 있어 보이게 생기진 않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가벼워진 이유가 이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 그거 하나 들어있대요. 요즘 다중 BA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 들어있고 막 이러는데, 얘는 좀 그래도 놀스 밸런스드 아마추어라나요? 놀스 BA가 좀 괜찮은, 그래도 좀 비싼 가격에 원가치고는 그 BA가 하나 들어있고, 튜닝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리고 10만원대 이하에서의 음질의 어떤 튜닝의 끝을 보여줬다, 이런 그런 그 평이 프로듀서 DK님의 유튜버에 나와 있어서 그걸 주안점을 듣고 들었어요. 그리고 선입견 자체는 이미 없으니까, 제가 라이퍼텍 탭이 때문에 이미 감동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 했지, 이게 나쁠 것이다 라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오늘 회사에 와서 줄질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지금 MMCX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줄을. 그래서 이렇게 구리 빛나는 요 손으로 오늘 와서 체인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요거는 꽝이었습니다. 소리가 순정보다 못하더라고요. 얘가 또 효과를 내는 그런 이어폰들은 있었는데 얘랑 안 맞더라고요. 이렇듯 그 음의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플라이와의 매칭도 중요하겠죠. 어저께 밤에 들었을 때는 N3 프로 약 진공관 이게는 DAP랑 들었고요. 오늘 와서는 QP2R로 들었습니다. 자, QP2R로 여러 번 들었고 줄도 바꿔가면서 들어봤고 해서 얘의 사운드가 괜찮다라는 확신은 갖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그 프로듀서 DK님의 영상을 보면 이미 그 표현이, 거기 계신 우리 엔지니어분, 이수배 엔지니어분도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미 좋은 이 이어폰만의 소리 특징이라든지 구매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왜 좋은지는 이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고, 저만의 느낌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오늘 리뷰를 할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이 베이비2가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10만원대 이하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좀 괜찮다고 했던 이어폰들, 그런 이어폰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있느냐를 저는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요게 이제 저만의 특징이겠죠. 제가 이어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만원대 이어폰들을 제법 그동안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느낀 느낌은 굉장히 소리가 정갈했어요. 소리가 정갈하고 공간감이 아주 크진 않았어요. 소리가 굉장히 확장돼서 들리진 않았고, 다만 BA 드라이버는 원래 좀 성향이 좀 차갑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섬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고가의 헤드폰이라든지 헤드폰 앰프에 매칭해서 들었을 때 그런 소리와 이제 비교해서 저는 듣게 되겠죠. 이어폰이지만 과연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느냐, 이런 포인트도 좀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밸런스 있게 소리가 잘 들리더라. 그리고 깔끔하더라. 그리고 공간감이 아주 크진 않지만 대신 섬세함이 아주 괜찮았다. 그리고 음질이 좋다라는 표현이죠. 해상도가 높더라. 해상도가 높은 것과 고음력이 높아서 해상도가 마치 높은 것처럼 착각하게 들리는 것과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은 됩니다. 흔히 처음에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고음이 이제 많이 들어있게 튜닝이 되면 그것이 귀에 좀 쌈박하게 들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치 해상도가 높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와 진정한 해상도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해상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고음이 그렇게 세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모든 소리가 섬세하게 다 들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음과 저음이 많이 들려서 귀가 좀 쌈박하게 들리는 거는 일종의 튜닝 차원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음질이 좋게. 그리고 성향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분은 고음과 저음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다 소리에 어떤 선입견 없이 다 즐기는 편이고요. 특히 이어폰 쪽에서는 너무 고음이 세면 귀가 많이 아프더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당황했던 것이, 한참 듣다가 옛날 번들 이어폰들 다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번들 이어폰 중에서 애플 이어팟과 애플 이어팟 정품 기준입니다. 절대 짝퉁 아니에요. 정품 기준으로 AKG 동축 이어폰, 이 드라이버 2개 있는데 동축으로 설계된 AKG가 직접 설계한 이 번들 이어폰, 음질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것저것 차이파이를 다 경험하고 나서 좋은 DAP와 연결했을 때 실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튜닝 잘하기로 인정되는 이 라이퍼텍에서 마지막 유선 이어폰, 우리 소리가 이 정도야, 10만원대 이하에선 적수가 없어, 적수가 없을 거야 라고 어떤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런 이어폰일 것 같은데, 과연 얘는 이제부터 비교하는 이어폰들과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제 개인적인 한번 리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아이유 노래 중에서 한밤의 꿈이라고 있어요. 양기영님하고 같이 부른. 굉장히 처음에는 소리가 단조롭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합주가 되면서 소리가 많은 부분에서 현악기와 보컬이, 그것도 보컬이 성향이 다른 두 분이 막 섞이고 복잡하게 들리는 그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가의 헤드폰들과 앰프들은 그 부분을 분리해 주거든요. 두 사람의 보컬도 분리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현악들이 한 5가지가 막 섞여서 막 나오는 그 현란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고가 유닛들은 정리를 해주는데, 저가로 갈수록 그냥 거기서 다 대충 뭉뚱그려서 목소리만 들리고 그냥 끝나버리죠. 자, 과연 얘네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들려줬는지를 제가 오늘 면밀히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저는 그래도 KZ사에서 이 제품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사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ZSX라는 거거든요. V12라고 해서 뭐 이 BA 드라이버가 6개씩 들어있는 거죠. 가격대는 당시에 7만원씩 했고요. KZ사의 수많은 이어폰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밸런스가 괜찮다고 평가가 되는 이어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ZAX가 있죠. 근데 ZAX와 얘는 굉장히 그 성향이 틀립니다. 저는 이 이어폰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걸로 먼저 그 같은 부분들, 섞이고 막 현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역시나 얘는 그 부분을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죠. 근데 하지만 장점은 있어요. 소리가 공간감이 제법 괜찮게, 그리고 베이스 부분도 제법 채워져서 아주 잘 들렸고요. 준수한 소리를 내줬습니다. 자, 이제 준수한 소리를 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음질이냐는 좀 다른 개념인데, 제 값은 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었던 게, 사실은 이제 매칭 포인트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격이 그래도 10만원대 이하에서는 가장 음질이 좋은 걸로 평가가 돼 있는 J1UR 이 이어폰. 저도 이 이어폰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건 원디디죠.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떤 서로 대결 포인트가 있는 거죠.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BA 드라이버 간의 그 대결 구도가 있는데, 얘가 그 BA 드라이버 치고는 BA 드라이버 치고는 굉장히 그 음질이, 그 음색이라고 그러죠. 음색이 굉장히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처럼 좀 온화하고 좀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의외로. 자, 이 시점에서 약간의 줄지를 한, 순정 상태가 아닙니다. 줄지를 한 J1UR 매우 확장성 있게 소리가 들렸고요. 고음이 굉장히 위로 많이 튜닝이 되어 있고, 극점도, 이건 이제 저음 위주가 아니죠. J1UX인가 그게가 저음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음이 들을만 하거든요. 아주 들을만 합니다. 굉장히 비교적 저음도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고, 고음도 상당히 위로 올라가고, 소리도 매우 확장돼서 들리는, 그러니까 듣는 재미로 따지면 얘가 솔직히 더 재미있어요. 소리는 굉장히 좋은 유닛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상도적인 면에서 정갈하다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베이비2가 소리가 더 정갈하더라. 비교를 직접적으로 좀 한 거예요. 같은 노래를 한 2번씩 이상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비2가 정갈하고 더 섬세한 거는 인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못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소리를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소리가 아름답게 라는 표현을 쓴다면 J1UR 인정입니다. 소리가 아름답긴 들려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얘도 제 값은 한다. 하지만 베이비2가 더 얘보다 확장성과 고음과 저음이 부족한데 더 섬세하게 들리더라 정도, 그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ZAX를 다시 또 들었습니다. 같은 노래를. 얘가 사실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KZ사의 베스트셀러 정도 되죠. 확실히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소리 성향이 그 확장성 또는 공간감은 부족해요. 얘는 이제 디테일로 승부를 걸었던 건데, 얘도 소리를 디테일 면에서 안 됩니다. 베이비2한테. 그 뒷부분에서 섞일 때 확실히 얘가 제 성능을 못 발휘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 사운드에서, 대부분의 또 플레이어에서, 야, 얘 정도면, 이 정도 소리면 참 괜찮다, 이 가격대라고
아직도 불릴만한 이어폰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비2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베이비2가 얘랑 비슷한 성향이라면 성향인데, 왜냐하면 확장성이 둘 다 공간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베이비2한테 그런 디테일에서 좀 밀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순정의 재발견, AKG와 그 다음에 이어팟, 굉장히 소리가 둘 다 편안합니다. 소리가 편안하고, 저는 이제 두 개를 동시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이어팟에, 왜냐면 오픈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데요. 제 성향상 그렇습니다. 소리가 좀 더 귀에 편안하게 들리고, 귀에 무리가 없고, 지금 베이비2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해상도적인 면이 좀 딸린다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요, 어지간한 10만원대 이어폰들 살 바에야 얘네가 낫다고 생각해요. 순정 기준으로, 정품 기준입니다. 절대로 짝퉁, 인터넷에 있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사시면 안 됩니다. 거의 99%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에서 산 정품 기준으로 얘는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순정 이어폰인데, 베이비2한테 좀 밀립니다. 해상도가 밀린다고 보면 돼요. 고음이 더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해상도가 약간 밀린다. 하지만 훌륭하다. 사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KZ사의 이 두 가지 이어폰을 사냐 아니면 정품 이어팟을 사냐라고 만약에 추천한다면 저는 이걸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이어폰들 중에서 J1 UR 정도 되는 이 정도 빼고는 얘가 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좋은 DAP랑 연결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 핸드폰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법 좋은 DAP라든지 앰플을 물리게 되면 성능을 냅니다. 이 우습지도 않은 순정이. 그것도 1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저 이거 강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이비2가 괜찮습니다. 더 섬세해요. 하지만 소리가 약간 공간감이라는 개념에 따지면 얘가 낫습니다. 소리가 훨씬 더 자연 친화적으로 더 들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고음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을 얘가 다 채워줘요. 저음과 고음이 다 채워지는, 둘 다 괜찮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7만원대의 이 베이비2는 제가 비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J1 UR과 비교했을 때도 공간감 부분만 좀 불리하지 실질적인 디테일 면에서는 얘가 제일 앞섰거든요. 자, 그럼 얘의 포지션은 그러면 이것들 다 이겼다 치고, 다 이겼습니다. 자, 다 이겼다 치고, 양희경님과 아이유가 같이 부르는 한밤의 꿈에서 뒷부분에서 굉장히 현란하게 협주가 되는 그 부분은 얘는 과연 표현해 주느냐? 아쉽게도 지금 제 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제가 듣는 그 유닛들이 상당한 실력을 내는 현 시점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 거기까지 들리면 얘가 그 가격에 못 팔겠죠. 얘도 아마 흔히 말하는 30만원에서 100만원, 뭐 그런 돈 200만원, 300만원 되는 그런 이어폰 계열로 가겠죠. 아마 그런 이어폰들이 그 부분을 다 해결해서 들려주는 그런 성능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쉽게도 그 부분에서 얘도 다른 거와 비교 우위에는 있지만, 같은 10만원대 제품들보다는 괜찮지만, 그 부분에서 해결은 못 보더라 정도.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내리면 제 값은 한다. 7만원에 살만하다. 그리고 아마 과거에는 20-30만원짜리 제품들이 얘와 비슷하거나 얘가 아마 그 가격대를 뛰어넘는 음질을 들려주는 것 같다.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소리가 좋아요. 다만 단점은 음이 아주 재밌게 들리는 요소들, 공간감이 굉장히 극대화되거나 또는 고음이 굉장히 그 확장성이 돼서 내가 굉장히 큰 룸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정갈한 어떤 음에 10만원대 이하에선 들을 수 없는 굉장히 깔끔하고 해상도 높은 소리, 그리고 줄질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부분도 배려라면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사긴 잘 산 것 같다라고 저는 뭐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소리 좋습니다. 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잘 이렇게 연결해서 커스텀을 해보니까 이게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이 음질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좀 선이 잘 이렇게 꼬여요. 꼬이는 문제가 있죠. 순정들은 다. 근데 기본 음질 괜찮았거든요.
얘는 좀 안 맞더라. 성향이 좀 너무 소리가 확장되는 바람에 그 본연의 아까 그 베이비2의 뭐랄까 섬세한 맛이 좀 너무 두꺼워진다 그러는 소리가 좀, 그래서 오히려 이건 추천을 안 드리고요. 요선하고는 맞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나온 거지만 이렇게 검은색, 동선 개념이겠죠 얘도. 근데 얘가 약간 소리가 좀 무거운 성향을 좀 갖고 있는데 걔랑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샀던, 이게 원래 2핀짜리로 나온 거라 2핀 to MMCX 요 컨버터를 달고 그걸 이렇게 껴서 들었는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선을 바꾸면 이제 음질이 바뀌냐의 개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이 과연 음질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주 후지지 않는 이상은 선은 대부분 음질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가 정설 같아요. 수많은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또 이쪽은 이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서로의 의견들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 다만 그 부분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음색에는 영향을 미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늘 경험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선의 음색은 틀려요. 음질이 아니라 음색이요. 그래서 그런 음색적 변화를 느껴보시는 그런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음색이 바뀌어서 음질이 좋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같이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가 줄 부분이 약하다, 줄 교환하다가 끊어진 부분들도 좀 계시고, 또 초기 불량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AS는 워낙 잘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받자마자 바로 테스트 하셔서, 만약에 불량 제품을 받으신 분들은 빨리 불량 제품을 교환하시면 될 것 같고요. QC 문제가 좀 있다고 한다는 게 바로 그 문제겠죠. 하지만 저는 양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소리가 깔끔하고 하이파이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괜찮은 사운드를 듣고 싶다면 현 시점에서 유선 이어폰에서 베이비2를 사는 건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헤드폰들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그리고 좀 복잡한 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들었을 때 표현 능력 같은 것, 그리고 차이파이들과의 비교, 그리고 한국 제품 J1UR 이런 것들과 지금 비교를 하는 리뷰였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